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자신을 65세 할머니라고 소개해주신 구독자님께서 메일로 책 한 권을 추천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에 어떤 책일까 찾아봤는데 아직 한국에는 번역되지 않은 책이더라고요. 아마존에 들어가 이 책을 찾아서 미리 보기 부분을 읽어봤는데요. 무조건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는 로타 샤퍼 교수, 양자역학을 통해 물질의 근원을 파고들면서 결국 물질은 비물질적인 형태, 정보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해요. 에카르트 톨레도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물질을 연구하는 과학자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이 어떻게 이토록 비슷할 수 있는지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책의 서문 부분을 번역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인피니트 포텐셜, 로타 샤퍼, 출판사는 발렌타인 북스입니다. 서문, 깨달음의 물리학. 여러분에게는 행복과 성취를 이룰 무한한 잠재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사실을 확신하느냐고요? 바로 양자 물리학이 그것이 우리 현실의 진짜 본질임을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양자 물리학의 놀라운 발견들과 그것이 우리 삶에 던지는 심오한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원리들은 여러분 개인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 우리 모두를 더 나은 세상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행복과 성취를 향한 첫걸음은 우주의 질서와 그 안에서 나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려면 나와 세상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주의 섭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내가 발딛고 있는 이 우주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행복을 찾기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양자 물리학을 이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실 제 학자로서의 경력은 행복이나 성취 같은 주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실험실에서 물리화학자로서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보냈습니다. 당시 저의 주된 관심사는 양자 화학 계산이나 분자 구조에 대한 전자 회절 연구 같은 매우 심오하고 난해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 저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제 학생들이 까다로운 수학 공식은 능숙하게 다루면서도 정작 그 이면에 담긴 양자 화학의 개념적 의미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는 비단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현대인 대부분이 매일 양자 물리학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정작 그 원리는 알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최첨단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면서도 이 기기들을 작동하게 만드는 양자 물리학의 원리를 설명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양자 이론이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와 삶의 중요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양자 현실이라는 특별한 수업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저희 대학에는 학생들이 익명으로 솔직하게 때로는 교수들을 진땀 빼게 만드는 강의 평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학생들은 양자 현상을 통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고 기존의 가치관이 변화하는 경험에 깊은 열광을 표했습니다. 제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보내온 찬사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학생들의 뜨거운 반응을 보며 저는 양자 현상이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양자 물리학에는 단순한 물리법칙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 자신의 삶 역시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유럽에서 자랄 무렵 저는 교회의 억압적이고 독단적인 태도에 반발해 회의적인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자 현상을 연구하면서 무신론적 관점만으로는 이 세상의 본질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40여 년 전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 저는 비즈니스나 정치, 심지어 대중문화에까지 만연해 있는 사회적 공격성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친절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배워온 저에게 공격성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환경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양자세계의 본질은 우리에게 다정하게 사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삶의 방식임을 보여주었고, 이 진리를 안 덕분에 저는 스스로를 잃지 않고도 치열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양자 현상이 이토록 강력한 이유는 우리의 삶과 우주의 섭리 사이의 깊은 연결고리를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리나 화학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학창시절에 엄격했던 과학 선생님을 떠올리며 지레 겁을 먹곤 합니다. 하지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40년 이상 학생들을 가르쳐온 저는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양자 과학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수학적 계산은 어렵고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지만 양자 이론의 개념을 파악하는데 반드시 고도의 수학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양자 개념이 어려운 이유는 수학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도전장을 내밀기 때문입니다. 양자 개념이 까다롭게 느껴지는 진짜 이유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현실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양자 물리학은 우리의 오감으로는 느낄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현실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우주의 모든 사물과 사람이 마음과 같은 본질을 공유하며 보이지 않는 끈으로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대다수는 말도 안 돼 라고 반응할 것입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은 그저 철저히 고립된 물질들의 덩어리일 뿐이니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안 된다 라는 표현을 생각해 봅시다. 이는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하지만 왜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만이 의미가 있어야 할까요? 양자 물리학은 세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감각 영역 밖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양자 상태의 변화가 뇌의 신경세포를 자극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거나 두통을 유발하기도 하니까요.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무의미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양자 현상을 낯설어하는 또 다른 이유는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뉴턴의 유물론적 물리학과 다윈의 적자생존 생물학을 주로 가르칩니다. 아마 여러분도 자라면서 이런 이론들을 바탕으로 세상을 보는 틀을 형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자 물리학은 기존의 관점들이 근본적으로 불완전하며 때로는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낡은 편견은 일종의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이 편견들은 마치 포식자처럼 마음속을 배회하며 낯선 아이디어나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면 가차없이 공격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양자 물리학의 창시자인 막스 플랑크는 새로운 과학적 진리는 반대자들을 설득해서가 아니라 그 반대자들이 죽고 새로운 세대가 그 진리에 익숙해짐으로써 비로소 퍼져나간다 라고 뼈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우주의 본질과 충동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불행해지고 심지어 병들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일생에 단 한 번은
어릴 적부터 믿어온 모든 오류를 의심하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음의 낡은 틀을 깨부수는 데카르트적 순간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신념, 동기, 가치관들을 모두 꺼내어 이것들이 과연 진실일까? 내가 원해서 갖게 된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주입된 것일까? 라고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책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양자 현실의 교훈은 종교적 교리나 엄격한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지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뿐입니다. 낡은 고전과학의 세계관, 즉 지독한 유물론과 이기심에 기반한 생물학적 태도는 오늘날 이 세상을 깊은 수렁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우리 개인의 마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해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 첫걸음을 내디뎌 봅시다. 양자이론은 흥미진진한 가능성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한한 잠재력을 확인하고 물리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이성과 영성, 인간의 도덕과 우주의 질서가 어떻게 아름답게 연결되어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양자 물리학이 등장했던 1900년, 저는 이것이 단순한 과학계의 변화에 불과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술, 문학, 음악, 세계 질서 등 인류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학적 세계관의 변화를 넘어선 인류 의식의 돌연변이적 진화였습니다. 단 한 번의 양자 도약을 통해 한 차원 진화한 새로운 인류의 발걸음에 동참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책 서문 내용이었습니다. 아마존에 공개되어 있는 본문 일부를 정리해보고 마칠게요. 1.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 우주의 본질. 우리의 뼈와 살, 주변의 사물을 이루는 원자와 전자의 근원은 단단한 물질이 아니라 비어있는 공간 속의 비물질적인 파동, 수학적 형태, 그리고 잠재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 기반의 뿌리로 깊이 파고들면 물질의 개념은 사라지며 현실의 근본은 형태와 정보로 이루어진 마음의 차원과 같습니다. 2. 우주적 잠재력과 인간의 연결. 인간이 지닌 무한한 잠재력은 우주의 모든 입자에 보이지 않는 장으로 존재하는 우주적 잠재력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이끄는 내면의 이미지들은 단순히 뇌의 생리적 작용이 아니라 우주적 질서로부터 빌려온 것이며 이는 우리 안에서 우주의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3. 모든 것의 상호 연결성, 잠재력의 바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사람들은 결코 고립되거나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주는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전체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우주는 끊임없이 일렁이는 거대한 잠재력의 바다이며 우리 각자는 그 바다 표면 위에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하얀 물마루, 파도의 꼭대기와 같습니다. 4. 고전과학, 유물론의 한계와 새로운 세계관. 오직 물질만이 실제하고 중요하다는 유물론적 언어와 기계론적 세계관은 우리의 뇌를 세뇌해왔습니다. 그러나 양자 물리학은 보이지 않는 잠재력의 형태가 지어내는 힘이 우리 삶을 결정하며 우주는 차가운 거대 기계라기보다는 거대한 생각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 과학과 영성의 통합. 양자 물리학이 밝혀낸 우주의 전체성, 비물질적 형태, 그리고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한 개념들은 놀랍게도 수천 년 전 고대의 철학자들과 영적 스승들이 설파했던 깨달음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우주의 기원을 다루는 가장 최첨단의 물리학이 결국 인류의 오래된 영적 전통과
맞닿아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